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강원도 두류현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금보다 귀한 약초를 둘러싼 탐욕, 그리고 그 속에서 꽃피운 아름다운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입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백령산 깊은 곳에는 천령삼이라 불리는 전설의 인삼이 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인삼만 하면 100가지 병을 고치고 한 번 팔면 3대가 풍족하게 먹고 산다는 신비의 약초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인삼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백령산 깊은 골짜기를 헤맸지만 구한 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강원도 두류현은 대대로 약초와 인삼으로 유명한 고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두 집안이 있었으니 하나는 윤회석 가문이요, 다른 하나는 민정수 가문이었습니다. 윤회석 집안은 3대째 인삼 재배의 비법을 이어온 장인 집안이었고, 민정수 집안은 현에서 가장 큰 약재 상단을 운영하며 팔도의 이름을 날리는 상인 집안이었습니다. 두 집안은 오랜 세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두류현의 약재 상권을 함께 지켜왔습니다. 윤회석이 정성스레 재배한 인삼을 민정수가 팔도 방방곡곡에 유통하며 서로의 장점을 살려온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사업 동료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의형제나 다름없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일 때면 윤회석은 말하곤 했습니다. 정수 형님, 내가 땅을 믿는 만큼 형님을 믿소이다. 민정수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회석 아우, 그 믿음 저버리지 않겠소. 두 집안의 우정은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윤회석의 외아들 윤석진과 민정수의 무남동녀 민설이는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혼담이 오가던 사이였습니다. 석진은 부친의 뜻을 이어 인삼 재배를 배우며 성실하고 의로운 청년으로 자랐고, 설이는 약재의 성질과 효능을 꿰뚫는 총명한 처자로 자라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거니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두 분이 혼인하시면 두류현이 더욱 번창하겠구먼. 그러나 평화롭던 두류현에 갑작스러운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어느 해 여름 하늘이 맑기만 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밭이 갈라지고 우물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약재밭이 시들어갔습니다. 윤회석의 인삼밭도 타격을 입었지만 더 큰 문제는 민정수의 약재 상단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들여오던 약재들이 모두 말라버리거나 값이 치솟아 상단의 운영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민정수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상단이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그는 결국 윤회석을 찾아갔습니다. 회석 아우, 나도 인삼 재배를 시작해야겠네. 상단이 이대로는 버틸 수가 없소. 윤회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님, 그 말씀은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인삼 재배는 대대로 내려온 비법이 있어야 하고 함부로 손 뗐다가는 망하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민정수는 간곡히 청했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이대로는 집안이 기울 수밖에 없소. 도와주시게나. 오랜 고민 끝에 윤회석은 한숨을 내쉬며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형님, 인삼밭 규모는 우리 집안의 절반을 넘지 않기로 약속하시오. 그리고 판매 구역도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누어야 하오. 민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두 집안 사이에는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돈독했던 우정에 처음으로 경계선이 그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두류현에 새로운 현감이 부임했습니다. 이현도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부임 첫날부터 두류현의 인삼 유통권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감은 두 집안의 주인을 관하로 불렀습니다. 현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두 집안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올해부터 천령삼을 포함한 모든 인삼의 유통권은 관아의 헌납금을 가장 많이 바친 집안의 독점으로 부여하겠소. 이 말은 곧 두 집안이 경쟁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윤회석과 민정수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해온 의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감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물론 두 집안이 함께 공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소. 단 헌납금은 각자 따로 내야 하고 둘 다 동등한 금액을 내야 하오. 한 푼이라도 적게 내는 쪽은 권리를 잃게 되오. 이는 사실상 경쟁을 부추기는 책략이었습니다. 관아를 나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윤회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싸우면 현감만 배부를 뿐입니다. 하지만 민정수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우, 나도 그러고 싶네만 나도 집안을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 미안하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다. 경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윤회석은 인삼밭을 확장했고 민정수는 더 많은 인부를 고용했습니다. 두 집안은 앞다투어 백령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 천령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천령삼은 전설일 뿐이라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지하게 산을 뒤졌습니다. 인삼값은 날로 치솟았습니다. 몇 달 전에 한 냥 하던 인삼이 어느새 성냥, 5냥으로 뛰었습니다. 이 광풍 속에서 가장 고통받은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병든 노인들은 약을 구할 수 없어 신음했고 아이가 열병에 걸려도 인삼 한 뿌리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단냥이면 구했던 약재가 이제는 20냥을 불러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약방을 찾은 한 백성이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집안은 경쟁에 눈이 멀어 백성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윤석진과 민설인의 혼담도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더 이상 혼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두 사람이 마주칠 기회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우연히 마을 어귀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석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설이나 우리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것이냐? 설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끝난 게 아니에요. 다만 세상이 우리를 가르는 것이지요. 석진은 손을 뻗었지만 결국 허공을 잡았습니다. 그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은 자주 내렸고 병든 사람들의 신음소리는 마을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석진은 집안의 인삼 창고를 지키다가 우연히 밤늦게 찾아온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도련님, 제발 인삼 한 뿌리만 주십시오. 손주가 죽어갑니다. 석진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창고에서 작은 인삼 하나를 꺼내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어서 가보시오. 그리고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설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약재 상단을 돌보다가 병든 아이를 업은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아가씨,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서리는 주저없이 상단의 인삼을 꺼내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집안의 욕심이 백성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며칠 후 달 밝은 밤에 석진과 서리는 우연히 산길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손에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석진 오라버니, 그 보따리는 석진도 서린의 보따리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서린이도 같은 생각을 했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약속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그날부터 석진과 서린은 밤마다 각자 집안의 인삼 창고에서 조금씩 인삼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망토를 두르고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며 병든 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문 앞에 인삼을 놓아두고 조용히 사라지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백성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 어젯밤에 누가 인삼을 놓고 갔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정체불명의 은인들을 밤의 나눔단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두 사람은 눈길을 헤치며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때로는 눈보라가 몰아쳐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춥지 않으신가요?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춥지. 하지만 이보다 더 추운 것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석진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밤마다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마을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죽어가던 노인들이 살아났고 병든 아이들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백성들은 밤의 나눔단에게 감사하며 하늘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 은인들이 누구든 하늘이 복을 내려주시길. 하지만 두 사람의 선행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창고의 인삼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윤회석이 창고를 점검하다가 기록과 실제 재고가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인삼이 이렇게 많이 사라졌다. 그는 즉시 인부들을 소집해 다그쳤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집안을 욕되게 하는가?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 민정수의 상단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우리 인삼을 훔쳐가고 있소. 당장 잡아내야 하오. 두 집안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회석은 민정수가 인부를 매수해 인삼을 훔쳐간 것이 아닌가 의심했고, 민정수는 윤회석이 자신의 상단을 망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감 이현도는 이 소식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흥미롭군. 밤의 나눔단이라 이놈들을 잡으면 두 집안을 완전히 소나기에 넣을 수 있겠어. 그는 즉시 포졸들을 풀어 밤의 나눔단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두 집안의 반목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두 집안 중 한쪽이 배신자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오. 철저히 조사하시오. 긴장감은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두 집안은 서로를 적대하며 인부들에게 야간 순찰을 강화시켰습니다. 석진과 서리는 점점 위험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을 돕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소? 서린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석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소.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됩니다. 운명의 그날은 한겨울 폭설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석진과 설이는 마을 끝자락에 사는 병든 아이에게 인삼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이의 어미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인들이시여,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석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귀를 지나던 순간 사방에서 횃불이 켜졌습니다. 저기다. 밤에 나눔단을 잡았다. 두 집안의 인부들과 포졸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석진이 설인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빨리 도망치시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인의 치마 끝이 길가의 가지에 걸렸고 그녀는 눈 위로 크게 넘어졌습니다. 망토가 벗겨지며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아가씨, 대체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민정수 상단의 인부들이 경악했습니다. 석진도 망토를 벗으며 설인을 일으켰습니다. 설인이를 잡지 마시오. 모든 것은 내가 한 일이오. 두 집안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곧 윤혜석과 민정수도 달려왔습니다. 윤혜석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석진아, 내가 우리 집안을 배신한 것이냐? 민정수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인아,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것이냐? 그때 마을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에서 나은 노인들, 건강해진 아이들을 아는 부모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저 두 분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한 노인이 외쳤습니다. 우리 손주를 살려주신 분들입니다. 또 다른 부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분들이 없었다면 우리 마을은 죽음의 마을이 되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두 집안 사람들은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한 백성이 윤혜석과 민정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두 어르신들은 인삼을 지키려 하셨지만 이 두 젊은이는 사람을 지켰습니다. 진정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에 두 집안의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윤혜석은 아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석진아, 아비가 잘못했구나. 민정수도 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인아, 내가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구나. 현감 이현도가 나타나 엄하게 말했습니다. 도둑질은 도둑질이오. 두 사람을 잡아들이시오. 그러나 백성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분들은 도둑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현감님이야말로 두 집안을 싸움 붙여 헌납금을 뜯어내려 하신 것 아닙니까? 백성들의 함성에 현감은 당황하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눈은 그치고 하늘에는 밝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윤혜석과 민정수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술잔을 나눴습니다. 정수 형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인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윤혜석이 말했습니다. 민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렸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의를 지킵시다. 두 사람은 굳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수십 년의 우정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두 집안은 즉시 인삼값을 내리고 백성들에게 인삼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인삼들이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병든 이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감은 백성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고 결국 철령삼 유통권을 두 집안이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단, 두 집안은 백성들을 위해 적정한 가격을 유지해야 하오. 현감의 말에 두 집안 주인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백령산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마을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윤석진과 민설인의 혼담은 다시 이어졌고 이번에는 두 집안 모두가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혼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두 사람을 축하했습니다.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두 분의 혼례입니다. 어느 백성이 외치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혼례를 마친 두 사람은 백령산 아래에 새로운 인삼밭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백령제약원이라는 약원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인삼을 재배하는 곳이 아니라 백성들이 언제든 찾아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무료로, 여유 있는 이들에게는 적정한 가격으로 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석진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약은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몇 년 후 정말로 백령산 깊은 곳에서 천령삼이 발견되었습니다. 석진과 설인이 함께 산을 오르다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전설로만 여겨졌던 그 인삼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것을 캐지 않았습니다. 이 인삼은 백령산의 정기입니다. 함부로 캘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설인의 말에 석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령삼의 위치를 표시해 두고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류현은 팔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을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병으로 고통받지 않는 고을이었습니다. 두 집안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고 백령제약원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윤회석과 민정수는 손자 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옛날에 말이야 할아버지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 싸웠던 적이 있단다. 어느 겨울날 눈이 소복이 내리는 백령산 아래에서 석진과 설이는 손을 맞잡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가뭄도 두렵지 않소. 석진이 말했습니다. 설이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두류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백령산 천령삼에 얽힌 전설입니다. 욕심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의로움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로잡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금보다 귀한 것은 인삼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고, 가장 큰 부는 재물이 아니라 백성들의 웃음이었습니다. 오늘도 백령산 어딘가에는 천령삼이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이가 탐욕스러운 자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의로운 이이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